안녕하세요. 유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박근영의 스토리가 있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의 1타 강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에서 우리가 이 패밀리들의 닉네임도 읽어주고 수다도 떨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네. 그러나 더 알찬 이야기를 집중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토리가 있는 투자 이야기. 오늘 첫 번째는 유통인데요. 유통. 네. 돈 많이 씁니까, 사람들이? 유통 봐야 됩니까? 최근에 사실 기본적인 이 섹터를 조금 이야기하고자 한 이유는 네. 이 마땅하게 살 주식이 별로 안 보이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도 많이 갔어. 네, 많이 갔고 또 2차 전지를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따라서 하시지만은 네.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종을 사기가 그러게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자니 반도체 사전이 오팡은 아직은 좀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올해 여러 가지 저희 PB의 입장에서도 고객들한테 이 종목 관련된 이슈가 사실 좀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구간입니다. 예. 다만 이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섹터를 좀 고민하던 중에 그나마 이제 지금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섹터가 이제 유통인데요. 예. 이제 하나의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도 당연히 그러하거니와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제 관광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죠.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개인 여행 관련해서도 이제 무비자 발급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아마 일본 쪽과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티켓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 물가도 워낙 올라서 먼 거리를 여행을 4인 가족 기준으로 간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미주, 유럽 이런 데 가기 아직 어렵죠. 네, 최초의 보복 소비 때문에 일부 좀 비싸더라도 가는 소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네. 굉장히 원거리를 가기엔 좀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나 그다음에 동남아 정도의 근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여러 네, 이유로. 그렇죠. 일본, 동남아 가장 네. 좀 베스트 플레이스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한국도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올 때 일단 한 달 정도는 그냥 머무를 수 있게끔 지금 열어준 상황에서 네. 일본도 이제 이 관광 규제에 관련된 완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 없이 일본 여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동남아도 좋지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조금 여행과 관련된 네. 치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국과 유사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보니까 또 일본을 좀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행이나 항공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통이에요? 네. 네. 결국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도 당연히 좋은데요. 네. 다만 이제 LCC 같은 경우는 2월 이후에 BP로 올라오면서 실적은 분명히 턴이 나옵니다. 여행사 같은 경우도 주가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좋은데요. 펀더멘탈로 보자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로는 LCC 같은 경우는 진에어라든지 일부 국내 LCC 저가형 네. 항공사들이 일본 쪽에 열리면서 6월 이후 BP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월간 단위로 분명히 올라왔기 때문에 여행사도 대규모 적자에서 최근에 여행객들이 많이 모집이 되고 있고 모객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숫자가 찍히려면 시간이 그렇죠. 걸린다. 밸류에이션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면 또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유상증자 같은 이런 게 툭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도 유증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괜히 거기에서 또 유증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번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그런 분위기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면서 밸류도 괜찮고 이 모멘텀을 구가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라고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뭘 준비를 많이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 일단 나가면 옷을 사야죠. 옷을 사입니까? 네, 보통 여행 갈 때 역시 달라. 그래도 이제 한 2년 정도 못 나간 과정에서 옛날 옷을 입고 이렇게 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 한번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자랑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예쁜 옷을 사실 좀 사야죠.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캐리어 챙기고 간식 챙겨올 텐데 역시 옷 잘라면 옷을 사는군요.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아빠들은 잘 못 사요. 대부분 엄마들이나 아이 옷부터 사고 혹시 여유가 많으면 이제 아빠 옷 하나 더 사겠지만 대부분 여성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관광객들의 캐주얼이나 여성 의류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동복까지도 가겠지만 가장 돈이 많이 남는 쪽 의류 쪽에서는 역시나 여성 어페럴 쪽입니다. 그래서 여행
백화점 관련된 해외여행 본격화에 따라서 뭐 명품 매장은 다소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명품이 또 매출이 많이 좋다고 해서 백화점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품 매장은 명품사가 가져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되게 좀 백화점 입장에서 수익률이 별로 좋지 못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명품 매장에서 쓰게 된다면 백화점 입장에서 속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백화점 쪽에서 이제 여성 의류 매장 쪽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라오면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월 기준으로 백화점 산업을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32%나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의류 카테고리가 39%나 성장했으니까 역시 월간 단위로 봤을 때도 백화점의 성장을 여성 의류가 견인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백화점에 사람 많다 그러던데요. 네, 저희가 예. 저도 이제 본사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예. 여의도에 뭐 더현대 백화점 가보면 네.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하고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네. 굉장히 매장이 이제 북적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